재고자산의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매출 원가와 기말 상품의 원가가 달라집니다. 즉, 기초에 있는 제품의 원가와 단기 중에 제조한 제품의 원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다른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합니다. KIFRS에서는 재고자산의 흐름에 대한 가정을 크게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의 경우에는 식별되는 재고자산에 대해 재고자산마다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다른 재고자산과 교환이 불가능한 특수한 재고자산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하고 다른 재고자산과 분리하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개별법을 사용합니다. 개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태그나 바코드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각 제품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추적해서 파악하고 있다가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원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입선출법은 개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고려하는 주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먼저 매입되거나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가장 최근에 매입되거나 생산된 재고자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법과는 반대로 최근에 매입되거나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후입선출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KIFRS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에서 제외시켰습니다. KIFRS에서의 제외 사유는 이렇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최근에 매입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원가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가 흐름을 신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며 이익을 과대 계상하거나 절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입니다. 가중평균법의 경우에는 기초 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하거나 제조한 제품이 무작위로 출고돼서 판매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의 매출 원가나 기말 재고자산의 측정은 기초 재고의 원가와 단기의 매입 원가나 제조 원가를 가중평균하여서 산출합니다. 가중평균 방법에도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업의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동평균법의 경우에는 상품을 매입하거나 제품을 제조할 때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산출하고, 이 평균 단가를 출고 시에 사용합니다. 주로 원가 계산이 중요하고 잦은 주문 생산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에서 평균 단가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즉, 기초 제품의 장부 금액과 단기 제조 원가를 합산해서 현재 남아있는 제품의 총 제조 원가를 산출합니다. 이후 현재 남아있는 제품의 총 수량으로 나눠주면 평균 단가가 산출되게 됩니다. 1월 1일 전기 2월된 재고금액은 단위당 원가 만원, 수량은 10개입니다. 따라서 기초 재고금액은 10만원입니다. 1월 10일 제조한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15,000원, 수량은 15개입니다. 따라서 제품 제조 원가는 22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평균 단가는 기초 재고금액과 제품 제조 원가의 합계인 32만 5천원을 기초 재고 수량과 제조 수량의 합계인 25개로 나눠주면 13,000원으로 산출됩니다. 총평균법의 경우에는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가 산정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초 재고금액과 기중의 제조금액의 총 합계액을 총 수량으로 나눠서 단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총평균법에서의 평균단가 산정 방법입니다. 기초 재고금액과 단기에 제조한 제품의 총 제조원가를 가산한 합계금액을 기초 수량과 단기 총 제조 수량을 합계한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이동평균법과 유사하지만, 이동평균법의 경우에는 제품 제조시마다 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반면, 총평균법은 보고기간 말에 평균 단가를 산출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가 결정 방법의 경우에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점 및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재무제표의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방법의 특징을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제조 원가가 기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기말 재고금액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즉, 가장 최근에 생산한 제품의 금액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큰 재고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기말 재고 금액이 크다는 것은 매출원가가 적게 기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산출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